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스케치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끝낼 시나리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끝낼 5가지 방법이라고 외신에서 전하고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뭔가 이런 상황 좀 낙관적인 전망이 가능할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젤린스키 대통령도 그렇고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 이렇게 말은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협상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2014년도에 빼앗겼던 크림반도까지 되찾아야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네. 러시아는 병합을 선포했던 우크라이나의 4개 주 네. 이걸 러시아 영토로 인정받는 게 목표거든요. 네. 아마 우크라이나는 서방이 계속 지원하는 한 이 목표를 바꾸진 않을 것 같고 그렇겠죠. 러시아도 푸틴이 물러나지 않는 한 아마 물러설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가 만약에 패전한다면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서방에까지 전쟁 지원금을 배상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 때문에 이 양측의 교착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그 워낙 희생자가 규모가 크고 세계 경제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아까 조 의원이 언급도 했지만은 종전이 아니라 이제 휴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일까요? 이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휴전을 하게 되면 러시아 점령 지역을 그 휴전 이후에 다시 찾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네. 대해서 회의적이고요. 그렇겠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휴전하게 되면 군사력이 더 강화될 거다. 시간을 벌어주는 거다. 네. 이렇게 양쪽이 다 휴전에는 소극적입니다. 게다가 양측 모두 서로를 믿지 못할 역사적 맥락이 있는데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좀처럼 전쟁이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신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끝낼 5가지 방법이라고 외신에 실려있기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화면에는 러시아 탱크입니다. 전에 앞서 러시아 최신 자주포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화면에는 러시아 탱크가 아니고 러시아 자주포입니다. 도로 주행 중에 넘어졌습니다. 러시아 자주포의 특징이 가분수 형태라 상체가 하체보다 무겁고 무게 중심이 상체에 있어서 급경사나 코너를 도를 때 속도가 빠르면 중심을 잃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대포 포션에는 카버가 씌워진 채 실려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5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가 전쟁에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이기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푸틴 정권이 종말을 맞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서구 동맹에 의한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인정하고 러시아가 철수하는 것입니다. 5번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 평화협상을 맺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끝낼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에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정복하여 정부 인사들에 대한 집단 학살이 우려되고, 또한 최악의 경우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합병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이기는 것입니다. 푸틴의 몰락과 내전으로 러시아는 경제, 군사적으로 피폐해야 됐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고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전 영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푸틴 정권이 종말입니다. 강력한 독재 권력을 장악한 푸틴이 암살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푸틴은 바그너 그룹이라고 개인 사병 군사단이 있는데 푸틴이 이 바그너 그룹을 개인 경호부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화면에 러시아 자주포가 코너를 돌다가 이렇게 넘어간 장면입니다. 앞서 설명했지 러시아 자주포는 가부수 형태라 무게중심이 상체에 있어서 극정사나 코너를 돌 때 이런 식으로 자주 넘어갑니다. 네 번째는 서구 동맹에 의한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입니다. 러시아가 전략적 패배를 인정하고 깨끗이 우크라이나에서 전면 철수하는 것입니다. 미 나토군이 참전으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것을 무릅쓴 모험으로 최악에는 핵 전쟁으로 먼저 지구 종말을 재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 평화 협상입니다. 러시아 독재자 푸틴은 점령한 지역을 합병시키고 전쟁을 중단할 것으로 재차 러시아군이 침공 우려가 높고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국가 기반 시설이 파괴된 우크라이나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입니다. 여기다 미 나토의 소극적 대응과 군사 지원 중단으로 위협하면서 평화협상을 강요한다면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받아줄 수밖에 없겠지만 젤렌스키 정부의 몰락과 친러시아 정권의 탄생으로 폴란드, 체코 등 주변국가 러시아의 영향 아래 놓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평화협상이라 했는데 이때까지 역사에 보면은 평화협상이 맺어지고 제대로 지켜진 사례가 없습니다. 평화협상은 또다시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 신뢰가 자유베트남과 공산 베트남 간의 평화협상입니다. 그때 유태인 헨리 키신저가 평화협상을 주재했지만 결국 공산 베트남이 평화협상을 깨고 남침하여 베트남을 점령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남과 북 간에 종전협정을 맺고 그 다음에 평화협상을 맺자고 하는 좌파 더 민주 같은 정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협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대한민국을 북한의 무력 침공 앞에 노출시키는 아주 잘못된 판단입니다. 친북 좌파가 아니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을 끝낼 5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어느 하나 만만한 게 없습니다.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경제력에 딸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메리카와 나토의 지원으로 경제적, 군사적으로 연맹에 간다면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고립되어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피폐해져. 경제적으로 피폐해진다면 전쟁을 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쟁은 장기적으로 가서 누가 더 버티나가 이 전쟁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끝낼 시나리오입니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쟁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런 건데,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다,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럽 전역으로 전쟁이 확대될 것이다, 네 번째는 외교적 해결로 전쟁이 끝날 것이다, 다섯 번째는 푸틴이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전쟁이 끝낼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단기전입니다. 러시아가 군사 작전의 강도를 키워나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 더 많은 무차별적인 포격과 미사일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포격과 미사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게 개발치 않고 있던 러시아 공군이 엄청난 공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메리카나 나토가 공습에 대비한 방어 미사일을 계속적으로 갖춰나간다면 러시아 공군도 공군력이 계속적으로 소진되어 바닥이 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권교체 성공하는 동유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압박으로 러시아의 영향 아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단기전은 아메리카와 나토가 뒤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장기전입니다. 러시아군이 낮은 사기와 형편없는 물자 보급, 부족한 리더십으로 인해 지금 작전이 지지부진합니다. 러시아군이 장기적으로 키이우와 같은 도시를 포위한 상황에서 도시 점령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990년대 체첸공화국의 수도인 그루즈니를 점령하고 파괴하기 위해 러시아의 길고 잔인한 싸움을 연상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단점인데, 러시아가 전쟁을 장기적으로 이끌 만한 경제력이 없습니다. 러시아 수출입이 이제 봉쇄된 상태에서 그동안 벌어놓은 것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전쟁을 장기적으로 이끌 만한 경제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려고 하지만 이게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유럽 전역으로 전쟁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형국이 아니면서 스웨덴의 영토인 몰도바와 조지아 등의 군대를 보내 러시아 제국의 영토를 회복하려 들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당성 확립과 전쟁 확대의 가능성,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공급을 침략 행위로 부정하여 보복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군사력이
반 이상 소진된 러시아군이 이걸 펼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와 나토가 이럴 때 보고만 있을까? 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유럽전으로 전쟁 확대는 결국 러시아의 몰락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교적 해결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현재 서로 총을 겨누고 있지만 대화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대화를 시도하려는 모습은 진행 중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통화로 의견을 전했다고 합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러시아가 현재 점령한 지역을 상태로 휴전협정을 맺는 것은 종전협정을 맺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이를 인정하려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국가 기반시설이 많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이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러시아 점령한 지역을 그대로 두고 종전협정을 맺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전면적인 철수한 상태에서 종전협정을 맺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것도 외교적 해결을 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푸틴 추출입니다. 푸틴 추출은 그가 중국을 개시하면서 우리는 어떤 결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크렘린궁 내부에서 권력싸움이 일어나고 푸틴 대통령이 축출된다? 가능성은 별로입니다. 푸틴이 자신의 호위부대 바그너그룹 약 5만 명의 병력이 개인군대가 푸틴의 신변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북한 제국 김정은 황제가 아직도 황제 자리에서 물러날 낌새도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10만여 명의 호위부대가 신변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권력을 만든 독재자 푸틴이 쫓겨날 확률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부대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려도 푸틴을 지켜주는 경호부대 바그너그룹 5만 명의 병력이 푸틴을 지켜주기 때문에 쿠데타도 결코 일어나기 힘듭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끝낼 시나리오, 장기전, 유럽 전역으로 전쟁 확대, 외교적 해결, 푸틴 축출, 이거는 가능성이 가장 적어 보입니다. 3차 세계대전을 검열한 아메리카와 나토의 소극적 지원이 전쟁을 장기로 끌고 가고 있으면 경제력이 점점 하락해가는 러시아가 군사력이 고갈되고 경제력이 바닥을 드러내면 우크라이나에서 일방적으로 종전을 선언하고 완전 철수해야 됩니다. 완전 철수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전쟁은 장기적으로 계속 흘러가겠지만 러시아 경제가 이 전쟁을 얼마나 지탱해주냐가 이 전쟁이 빨리 끝내냐 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사력 못지않게 경제력이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러시아 경제력이 바닥을 드러내는데 푸틴이 욕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전쟁을 이끌어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빨리 러시아 경제가 바닥을 드러내냐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끝낼 시나리오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낼 수 있는 5가지 방법과 관련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